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4월 20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외선 30여 척이 연해지방을 침입하려 한다는 보고가 올라오다. 양광도 안념사 조박이 보고하였다. 왜구 30여 척의 배가 연해의 지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태조 2년 4월 2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나세를 연해 등처 병선 조전 절제서로 삼아 친군이 병사를 거느리고 가도록 하다. 나세를 연해 등처에 병선 조전 절제서로 삼아 친군위의 용사를 모집하여 가게 하였다. 태조 2년 4월 25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온천에서 돌아오다. 임금이 온천으로부터 돌아왔다. 태조 2년 4월 25일 기해 두 번째 기사. 탈환불화가 각궁을 바치니 후에 접견키로 하고 음식물을 보내다. 탈환불화가 각궁 2개를 바치니 전지하였다. 내가 옛날에 장수였을 때는 받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어디에 쓰겠는가. 곧 상견하고 싶지만은 하찮은 병으로 온천에 목욕하고 돌아와서 몸이 몹시 피곤하니 객관에 나아가 있으면 2, 3일 뒤에는 상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관 한 사람에게 명하여 음식물을 보내게 하였다. 태조 2년 4월 26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중추원사 이무에게 서강의 군선을 점검하여 왜구를 방비케 하다. 중추원사 이무에게 명하여 서강의 군선을 점검하여 왜구를 방비하게 하였다. 태조 2년 4월 2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의창의 곡식을 내어 기민을 진휼하다. 의창의 곡식을 내어 가난한 백성을 진휼하였다. 태조 2년 4월 30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환왕의 기일이므로 음식의 가짓수를 줄이고 중들에게 권례에서 불경을 읽게 하다. 황고 환왕의 기신이므로 임금이 음식의 가짓수를 줄이고 중들로 하여금 대궐 안에서 경을 외게 하였다. 태조 2년 4월 30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벌레가 소나무를 갉아먹다. 벌레가 소나무를 갉아먹었다. 태조 2년 5월 1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화원을 수리하다. 명하여 화원을 수리하게 하였다. 태조 2년 5월 2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청심정에서 척석희를 구경하다. 임금이 청심정에 올라서 돌싸움의 놀이를 구경하였다. 태조 2년 5월 3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박안신 등 99명의 감시 합격자를 발표하다. 감시의 방을 궁전 발 앞에 내어 걸었다. 전 성균 대사성 유경이 시험을 관장하여 박안식 등 99인을 뽑았는데 임금이 3인을 더 뽑았으니 이를 새 전시복이라 하였다.
태조 2년 5월 3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유정현의 두 아들이 감시에 합격하였기 때문에 유정현의 직첩을 돌려주다. 명하여 유정현의 직첩을 돌려주게 하니 그 아들 유의와 유장을 모두 감시에 합격한 때문이었다. 태조 2년 5월 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박영충을 강화절제사로, 이승원을 교동절제사로 임명하다. 박영충을 강화절제사로 삼고 이승원을 교동절제사로 삼았다. 태조 2년 5월 7일 신해 첫 번째 기사. 탄환불화 등에게 저포와 마포를 하사하다. 탈환불화에게 저포와 마포를 내려주고 종자에게도 주게 하였다. 태조 2년 5월 7일 신해 두 번째 기사. 박영충의 농장에 은닉한 양민을 충군시킨 죽주간무 박부가 원한을 사 귀양가다. 죽주간무 박부를 곤장쳐서 축산으로 귀양 보냈다. 처음에 동지 중추원사 박영충의 농장이 죽주에 있었는데 박부가 숨겨둔 양민 4인을 찾아내어 군대에 충당했더니 박영충이 이를 원망하였다. 뒤에 새 도읍을 건설하고 역사를 파하고 돌아오다가 죽주에 이르러 박부가 공복을 입지 않고 맞이한다고 책망하고는 와서 임금에게 호소하였던 것이다. 태조 2년 5월 7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왜구에 의해 만호 최용유의 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연해의 방비를 엄하게 명하다. 외적의 배 13척이 고만량에 침구하니 만호 최용유가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그 두 아들과 전사하였으므로 외적이 배 5척을 빼앗아갔다. 임금이 용유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국가에서 근심하는 바가 외적보다 심한 것이 없다 하면서 명하여 더욱 연해의 진술을 방비하게 하였다. 태조 2년 5월 7일 신해 네 번째 기사. 세자전에 양청 짓는 공사를 중지케 하다. 명하여 세자전의 양청의 역사를 그만두게 하였다. 이보다 먼저 세자가 요조에게 이르기를 나의 거처가 낮고 좁으니 어찌 더위를 견딜 수 있겠느냐 하니 도평의사사에서 이 말을 듣고 선공감에게 명령하여 조그마한 양청을 짓게 하였던 것이다. 임금이 이를 알고 도승지 이직에게 일렀다. 근년에 공역이 조금 잦지만 그러나 모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어찌 하기를 즐기겠는가. 세자는 비록 양청이 없더라도 좋다. 태조 2년 5월 7일 신해 다섯 번째 기사. 공신자제가 세자에게 시약하면서 폐단을 일으키자 직숙만 하도록 명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지난번에 공신의 자제들을 세자에게 시학하게 하였더니 그 연소한 무리들이 강독은 일삼지 않고 도리어 세자의 마음에 들도록 힘쓰는 폐해가 발생하니 지금부터는 함께 시학하지 말게 하고
다만 날마다 교대로 직숙하게 하라. 태조 2년 5월 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외적이 아용포에 침구하여 군선 한 척을 빼앗아가다. 외적이 전라도 아용포에 침구하여 군선 한 척을 빼앗아갔다. 태조 2년 5월 8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중추원사 이무에게 강화의 병선을 점거하고 연해에 정박한 외적을 잡게 하다. 중추원사 이무에게 명하여 강화의 병선을 점거하고 연해의 요로에 정박하여 외적을 잡게 하였다. 태조 2년 5월 10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의비의 3대를 추증하니 고 증 영흥부원군 최공 휘 한기는 적덕 수의 선위 보조 협찬 좌리 공신 특진 보국 숭록 대부 판문하부사 판도평 의사사 겸 판상서사사 영흥백으로 삼고 비증 홍원군 부인 이씨는 조선 국대부인으로 삼고 조고 좌우위 보승 중랑장 휘 종대는 순근 공검 경절 병의 선력 이귀공신 특진 보국 숭록대부 문화좌시 중 판도평 의사사 이조사 영흥백으로 삼고 조비 화산 군부인 김씨는 조선 국대부인으로 삼고 증조고 호장정조 휘 천보는 선위 보조 익대 찬화 섭리 좌명공신 특진 보국 숭록대부 판문하부사 판도평 의사사 겸 판상서사사 영흥백으로 삼고 증조비 김씨는 조선 국대부인으로 삼았다. 태조 2년 5월 11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종묘와 산천의 신에게 기유하다. 종묘와 여러 산천의 신에게 비를 빌었다. 태조 2년 5월 11일 을묘 두 번째 기사. 탄환불화가 경사로 돌아가다. 탈환불화가 중국 서울로 돌아갔다. 태조 2년 5월 1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3일 동안 비가 내리다. 비로소 3일 동안 비가 내렸다. 태조 2년 5월 14일 무오 첫 번째 기사. 외적이 교동에 침구하다. 외적이 교동에 침구하였다. 태조 2년 5월 1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오랑합 사람에게 의복을 하사하다. 오랑합 5인에게 의복을 각기 한 벌씩 내려주었다. 태조 2년 5월 17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오량합 궁부대에게 동량등처 상만호를 제수하다. 중추원에서 교지를 받들어 오량합 궁부대를 동량등처 상만호로 삼고 직첩을 주면서 말하였다. 모든 일을 공정하고 근실히 하여 회의하지 말게 하라. 태조 2년 5월 1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양광도 안념사 조박과
가뭄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임하고자 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양광도 안념사 조박이 와서 조회하니 임금이 묻기를 내가 듣건대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삼도가 가물어 장차 신롱할 것이라 하니 참말인가? 하매 조박이 대답하기를 전라도와 경상도는 신이 알지 못하오나 양광도는 비가 계속해 내려서 벼이삭이 점점 무성해집니다. 하므로 임금이 크게 기뻐하였다. 조박이 그 임무를 면하기를 청하면서 아뢰었다. 신은 일찍이 조그마한 공로도 없으면서 외람히 1등 공신에 참여했사오니 실로 평민으로서 출세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이므로 감히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온데 또 한 도의 임무를 맡기셨으므로 모기가 산을 짊어진 것과 같사오니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더구나 예로부터 신하가 명령을 받고 밖에서 근로하다가 도리어 참소와 회방을 만난 사람이 많사오니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이 임무를 해임시켜 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경이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가? 나는 신하에게 비록 칭찬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반드시 살피며 비록 헐뜯는 사람이 있더라도 반드시 살펴서 꼭 그 실상을 알아낸 뒤에 상벌을 시행하니 경은 임지에 가서 조심하라. 태조 2년 5월 2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외적이 교동에 침구하다. 외적이 교동에 침구하였다. 태조 2년 5월 21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이화 등 여러 절제사를 보내 외적을 격퇴시키다. 의안백 이화와 여러 절제사를 보내어 외적을 치게 하니 외적이 도망하였다. 태조 2년 5월 2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흠차내사 황영기 등이 조선의 국왕을 위협하는 조서를 가지고 오다. 흠차내사 황영기, 최연 등이 황제의 수조를 받들고 오니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선의문 밖에서 맞이하여 앞을 인도해서 수창궁에 이르러서 조서를 듣고 예를 거행하였다. 하나, 지난번에 절동, 절서의 백성 중에서 불량한 무리들이 그대를 위하여 소식을 보고하기를 이미 수십 집을 죽였소. 그 고려의 산천 귀신이 어찌 그대가 화단을 만들어 재앙이 백성에까지 미치게 될 줄을 알지 못하겠는가? 이것은 hun단을 일으킨 것의 한 가지요. 하나, 사람을 보내어 요동에 이르러 포백과 금은의 종류를 가지고 거짓으로 행리함으로써 사유로 삼았으나 마음은 우리 변장을 꾀는 데 있었으니 이것이 hun단을 일으킨 것의 두 가지요. 하나, 요사이 몰래 사람을 보내어 여진을 꾀어 가권 500여 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몰래 건넜으니 죄가 이보다 큰 것이 없었소. 이것이 hun단을 일으킨 것의 세 가지요. 하나, 입으로는 신하라 일컫고 들어와 조공한다 하면서도 매양 말을 가져올 때마다 말 기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길들여 보게 하니 말은 모두 느리고 또한 모두 타서 피로한 것들이니 업신여김의 한 가지요. 하나, 국호를 고치는 일절은 사람을 보내어 조지를 청함으로 그대의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했는데 조선을 계승하여 그대가 후손이 되게 하였소.
사자가 이미 돌아간 후에는 오래도록 소식이 없으며 도리어 흔단을 만드니 업신여김의 두 가지다. 원나라 말기로부터 중원이 난리가 나서 백성들이 병화를 입게 되었소. 영웅이 여러 곳에 운거하여 전전하면서 살상한 지가 거의 24년이 되었는데 짐이 이미 이를 평정하였소. 그러나 중국이 이미 평정됨에 사방의 오랑캐가 변흔을 일으키고 조공하지 않는 것은 장수에게 명하여 정토하게 한 지가 또한 24년이나 되었소. 만이가 복종하고 해외의 여러 섬나라도 와서 조공하는데 근래에 나라 안에서 난신적자가 발생했으므로 금년 봄에 사로잡아 멸족하여 간악한 무리들이 이미 근절되었소. 짐은 장차 칼날을 변화시켜 농구를 만들고 전사들을 어루만져 옛날의 노고를 잊게 하며 칼날에 부상한 사람을 후하게 부양하여 제 집에서 평생을 마치게끔 하고 여러 장수들에게 가벼운 갓옷을 입고 살찐 말을 타도록 하여 사시에 경치를 구경하면서 태평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데 어찌 그대의 고려에서 속히 병화를 일으키는가? 짐은 또 장차 상제에게 밝게 고하고 장수에게 명해서 동방을 정벌하여 업신여기고 흔단을 일으킨 두 가지 일을 서륙할 것이요. 만약 군사가 4만에 이르지 않더라도 장차 여진의 사람들을 꿰어 전가를 떠나오게 할 것이니 이미 간 여진의 모든 사람을 돌려보낸다면 짐의 군사는 국경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요. 임금이 예를 마치고 난 후에 내사에게 전상에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두 사람은 모두 우리나라 사람이다. 태조 2년 5월 23일 정묘 두 번째 기사. 판내시부사 김사행이 상의원 소속으로 탄루된 서북면 사람을 점고하고자 청했으나 윤허치 않다. 판내시부사 김사행이 아뢰었다. 상의원에 소속한 인물로서 서북면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많이 탄루되어 싸우나 원하옵건대 본원으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어 영마로 달려 앞으로 가서 자세히 점고를 가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이것은 내정의 사선일이고 국가의 급한 사무는 아니다. 이보다 먼저 사람을 보내는 폐단은 내가 일찍이 들은 바인데 감히 영마까지 폐를 끼치겠는가. 사행이 두세 번 힘써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조 2년 5월 2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청심정에서 내사에게 잔치를 베풀다. 임금이 내사에게 청심정에서 잔치를 베풀다. 태조 2년 5월 2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도당에 명하여 내사에게 잔치를 베풀게 하다.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내사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태조 2년 5월 25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이성 등지로부터 의탁한 여진인을 돌려보내도록 하고 황제에게 주문할 일을 의논하다. 임금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 이성, 강계 등지에서 와서 의탁한 여진의 임무를 찾아 돌려보내기를 명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황제는 군사가 많고 정형이 엄준하였으므로 마침내 천하를 차지했지만 사람을 죽임이 정도에 지나쳤으므로
원훈과 석보들이 생명을 보전하지 못한 자가 많았고, 이에 우리 작은 나라를 자주 책망하면서 강제로 청구함이 한량이 없었다. 지금 또 나에게 죄가 아닌 것을 책망하면서 나에게 군대를 일으키겠다고 위협하니 이것이 어린아이에게 공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였다. 도승지 이직이 아뢰기를 그렇다면 무엇으로 대답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우선 말을 낮추어 조심스럽게 섬길 뿐이다 하였다. 명하여 시중 조준과 김사영 등과 더불어 황제에게 주문할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태조 2년 5월 26일 경호 첫 번째 기사. 해도로 유배된 공양왕의 친족들을 육지로 옮겨 생업을 안정시키도록 하다. 도승지 이직에게 명하여 도평의사사에 전지하였다. 예로부터 왕자가 처음에 대업을 정할 적에 오히려 전조의 후손이 자기의 후환이 될까 두려워하여 의심과 꺼리는 마음을 많이 내어 반드시 목베어 없애버리고자 하였는데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늘이 과궁을 명하여 한나라의 군주로 삼았으니 무릇 경내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나의 적자인지라 피하의 차별이 없이 똑같이 사랑하여 하늘의 뜻에 보답해야 될 것이다. 이미 공양왕은 편리한 데 따라 편안히 거주하게 하고 처자와 동복들도 예전과 같이 모여있게 하였으나 다만 그 족속들은 해도에 들어가 거처하여 생계가 고생스러우니 내가 심히 민망하게 여긴다. 그 왕씨의 족속으로서 거제에 있는 사람은 시일을 정하여 육지로 나오게 하고 각기 육지의 주군에 안치하여 생계를 이루어 안정된 처소를 잃지 말게 하되 만약 재간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간택하여 서용에서 공도를 보이게 할 것이니 도평의사사에 영을 내려 빨리 시행하라. 도평의사사에서 이에 경상도 알념사와 거제 병마사에게 이문하여 모두 육지로 나오게 해서 완산, 상주, 영해에 나누어 거처하게 하였다. 태조 2년 5월 26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왕강과 왕승보를 불러오다. 왕강과 왕승보를 불러왔다. 태조 2년 5월 26일 경호 세 번째 기사. 태조 2년 5월 26일 경호 세 번째 기사. 각도에서 군사를 점거하여 군적을 올리다. 각도에서 군적을 올렸다. 이보다 먼저 남은, 박위, 진을서 등 8명의 절제사를 보내어 왜구를 방비하게 하였는데 왜구가 물러가매 남은은 경상도에서, 박위는 양광도에서, 진을서는 전라도에서 군사를 점거하여 명부를 만들게 하고 그 나머지 여러 도에는 안념사로 하여금 군사를 점거하게 하였다. 이때 이르러 군적을 만들어 올리게 되니 경기 좌우도와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서해도, 교주도, 강릉도 등 8도의 마병, 보병과 기선군이 합계 20만 800여 명이고 자제들과 향리, 영리와 여러 유역자가 10만 500여 명이었다. 태조 2년 5월 26일 경호 네 번째 기사. 경상도에 가뭄이 들다.
경상도가 가물었다. 태조 2년 5월 3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도당, 대간, 육조 등의 수령 적임자를 천거토록 교지를 내리다. 교지를 내리었다. 수령은 군민을 겸임하였으니 반드시 문무를 구비한 재간이라야 그 임무를 감당할 만하다. 내가 즉위한 이후로 매양 천거를 통하여 사람을 썼는데 그 중에는 직책에 맞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 도평의사사와 대간과 육조에서 아는 사람을 각각 천거하되 명수에 구애하지 말고 차례도록 서용하게 하고 각기 그 반부에는 천거한 사람의 성명까지 아울러 기록하여 만약 직책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죄가 천거한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할 것이다. 태조 2년 6월 1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황제가 힐문한 조목에 대해 답사하는 표문. 중추원 학사 남재를 보내어 표문을 중국의 서울에 올리게 하였다. 계명은 정성스럽게 밝게 보여주셨고 천위는 지척에서 멀지 않으니 깊이 두려워하여 사정을 호소하게 됩니다. 극히 생각하옵건대 용렬하고 못난 자질로서 궁벽하고 먼 땅에 처하였사오나 성현의 교훈을 대강 들었으므로 중화를 마땅히 높일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무 21년에 신우와 최영 등이 군대를 함부로 일으켜 요동으로 향하고자 했으며 25년에 왕요와 정몽주 등이 신우의 부정한 뜻을 계승하여 장차 상국을 범하려 하므로 신이 온 나라 신민들에게 효유하여 오랑캐가 중화를 소란하게 할 수가 없으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할 수 없다고 말하니 여러 사람이 모두 그 영리와 순리를 알게 되고 저들이 모두 그 죄에 자복하였으니 다만 상천이 밝게 알 뿐이 아니오라. 실로 황제께서 환하게 보신 바입니다. 여러 번 윤호하신다는 명령을 받들었으므로 항상 보답하려는 정성을 품고 삼가 세시의 예절을 차려서 직공을 게을리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삼가 수조를 받들어 싸운데 그 한 항목에 지난번에 절동, 절서의 백성 중에서 불량한 무리들이 그대를 위하여 소식을 보고한다 하고 한 항목에 사람을 보내어 요동에 이르러 포백, 금은 등의 종류를 가지고 거짓으로 행례함으로써 사유로 삼았으나 마음은 우리 변장을 꿰는 데 있다 하고 한 항목에 최근에 은밀하게 사람을 보내 여진을 말로 꿰어서 가솔 500여 명을 데리고 몰래 압록강을 건넌다 하고 한 항목에 입으로는 신하라 일컫고 들어와 조공을 한다 하면서도 매양 말을 가져올 때마다 말 기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뽑아보내게 하니 말은 모두 느리고 또한 타서 피로한 것들이라 하고 한 항목에 국호를 고치는 일절은 사람을 보내어 조지를 청함으로 그대의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했는데 조선을 계승하여 그대가 후손이 되게 하였소. 사자가 이미 돌아간 후에는 오래도록 소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삼가 이것은 왕요가 스스로 훈단을 만들었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의 한 짓을 옳게 여기지 아니하여 그를 집에 물러가 있게 하여 그 생명을 보전하게 하되 처자와 한 곳에서 그전처럼 단란하게 살고 조석의 봉양도 평상시와 같게 하였는데 왕요가 비록 지극히 호남하지만은
어찌 스스로 반성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곧 성은이 미치는 바이므로 신의 마음에 다른 뜻이 없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또 절동절서의 백성은 소식을 본 뒤부터 서로 보고한 일이 없었는데 하물며 왕씨가 있었던 시기에 정상이 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요동에 행례하는 일 같은 것은 이것도 또한 상국을 경항하여 사신이 왕래하는 때에 빈주에 교접하는 의식이 있었던 것이니 예의에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온데 꿰는 일이 어찌 감히 있었겠습니까? 여진은 동령부에 예속되어 이미 모두 군사가 되었으므로 마땅히 보내게 되었는데 어찌 사람을 보내서 말하여 꿰겠습니까? 다만 요동도사가 탈환불화를 데려갈 때에 그 관하에 인민들이 혹은 즉시 따라가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은 저들이 그곳에서 편안히 살고 있기 때문이고 신이 강제로 머물러 있게 한 것이 아니오며 우리나라에는 이바지할 것이 없으나 각자가 스스로 그 구업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삼가 수조의 내용에 따라 탈환불화의 본래 관하의 인민으로 그곳에 편안히 살면서 즉시 따라가지 않은 사람을 보내어 조사해서 현재의 수효대로 발송하겠습니다. 요동에는 이전에 본국의 인민이 가서 요동에 의탁하고 있었으므로 고향과 친척들을 생각하여 혹은 다시 도망해 와서 산골짜기 사이에 몰래 숨어 살고 있었는데 신이 처음에는 절차를 알지 못하여 요동에서 온 자문에 의거하여 사람을 보내어 모두 체포하여 오게 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비록 본 계통은 소방의 백성에게 나왔지만은 그 성명이 관군의 명부에 기재된 사람은 마땅히 용납해 두지 못하겠으므로 일찍이 벌써 돌려보냈으며 그 도망해 와서 잡지 못한 사람은 여진인인지 고려인인지 알지 못하나 이미 도망한 군사에 관계되므로 아직 잡지 못하고 몰래 숨어간 곳을 살피지 못했사오나 지금 사람을 파견하여 널리 찾아 체포하도록 하였으니 곧 날짜를 정해 보내겠습니다. 사정이 급박하여 놀라고 두려워서 먼저 이 사유를 아뢰옵니다. 공마가 좋지 않다는 것은 곧 토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오며 조처하여 출판한 수요는 많았으나 느리고 약한 말도 혹 있었을 것입니다. 조지에 또 말씀하시기를 어찌 그대 고려는 전쟁의 재앙을 일으키는데 급급한가 하였사오니 삼가 이 말은 진실로 황공하옵니다. 신이 비록 못나고 어리석지만은 광망한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덕을 입으면서도 그 덕을 꺼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책망하면서도 그 허물을 본받는 것은 진실로 인정이 아니온데 어찌 이런 도리가 있겠습니까? 신이 만약 황제를 속인다면 하늘이 실로 굽어 살피실 것입니다. 생각하옵건대 신은 일신의 미력으로서 죽음을 무릅쓰는 계책을 내어 맨 먼저 대의를 일으켜 화란의 발단을 근절했사오니 진실로 대국을 섬기는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지만 여러 소인들의 원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일에 윤희, 이초 등이 몰래 조정에 가서 시비를 거짓 꾸며 싸우나 다행히 황제의 살피심을 입어 신의 심정을 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황제의 고명한 세상을 만나서 의뢰를 삼고자 하므로 비록 거짓의 참소가 있더라도 스스로 근심하지 아니하온데 어찌 비단처럼 꾸민 참소의 말이 또 황제의 귀에 들어갈 줄을 생각하였겠습니까?
매양 삼가 공봉하는 일에 힘을 다했사온데 홀로 무슨 마음으로 모시하고 흔단을 일으키겠습니까? 하늘의 꾸지람을 만났으니 땅에서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황제 폐하께서 해와 달 같은 총명을 들이우시고 하늘과 땅 같은 도량을 넓히시어 참소하는 사람이 사방의 나라를 뒤섞어 어지럽힘을 살피시고 소신이 한 마음을 가짐을 어여삐 여겨 특별히 큰 은혜를 내리어 먼 지방의 풍속을 편안하게 하시면 신은 삼가 마땅히 신하의 절개를 시종 여일하게 더욱 굳게 지키고 황제의 연세는 강령하시라고 배나 축원하겠습니다. 태조 2년 6월 2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갑자기 찬바람이 일다. 찬바람이 갑자기 일어났다. 태조 2년 6월 3일 정축 첫 번째 기사. 화원에 거둥하여 팔각전을 수리케 하다. 임금이 화원에 거둥하여 환자 김사행에게 명하여 팔각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태조 2년 6월 3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주문사 남제에게 의복과 술을 내리다. 장군 남지를 보내어 주문사 남제에게 의복과 술을 내리게 하였다. 태조 2년 6월 6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요동도 지휘 사사를 통해 공마 1만 마리 비용을 지불하는 내용의 예부 자문이 오다. 요동도 지휘 사사에서 천호 고활활추를 보내어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왔다. 홍무 26년 2월 28일에 예부 서부사, 의부주사, 계임 등 관원이 요동도사가 실제로 수납 통과시킨 고려의 절차에 따라 마을 수효를 봉천문에 도착시켰는데 황제의 직지를 받들어 예부에서 마을 수효에 의거해 대조하고 저사와 면포를 관원을 시켜 운반해 가서 그 값을 지급하게 하였다. 삼가 이를 준행한 외에 지금 말값으로 단필과 면포를 지급하여 지휘동지, 왕래 등을 보내어 운반해 가지고 앞에 가게 하였다. 합계 실제로 수납 통과시킨 말이 9,880필이므로 저사, 면포 각 한 필씩을 함께 운반해 가니 각종 저사, 면포가 19,760필이다. 저사가 9,880필이고 면포가 9,880필이다. 태조 2년 6월 6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장사길과 곽충보에게 문화현 등지에 침입한 왜구를 공격토록 하다. 왜적이 문화현, 영령현의 두 현에 침구하니 영안군과 동지중추원사 장사길과 상위중추원사 곽충보를 보내어 이를 치게 하였다. 태조 2년 6월 7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좌산기 상시 안경검이 화원의 공사를 중지토록 청하니 종사의 안위 외에 이를 아뢰지 말도록 명하다. 좌산기 상시 안경검 등이 화원의 역사를 그만두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간관이 나라 임금에게 발을 국문 밖에 내어놓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가? 이 화원은 고려 왕조에서 만든 것인데 그대로 깨끗이 소재하여 유람에 대비하는 것이 유독 옳지 못한 일인가? 하면서 좌습이후 왕비를 불러 명하였다. 이제부터는 종사의 안위에 관계된 것이 아니면 마땅히 계문하지 마라.
태조 2년 6월 10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고활활출이 돌아가다. 고활활출이 돌아갔다. 태조 2년 6월 10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지중추원사 조임을 정요위에 보내 말값을 받아오게 하다. 지중추원사 조임을 보내어 정요위에서 말값을 받아오게 하였다. 태조 2년 6월 13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지공거 조준 등이 선발한 윤정 등 33인에게 전시를 치루어 송계신을 1등으로 뽑다. 임금이 보평전에 앉아서 지공거인 좌시중 조준과 동지공거인 예문춘추관 대학사 김주가 천거한 윤정 등 33인을 시험하였는데 송계신을 제1로 삼았다. 태조 2년 6월 14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현비의 생신이므로 참형과 교형 이하의 죄수를 용서하다. 현비의 생신이므로 2죄 이하의 죄수를 용서하였다. 태조 2년 6월 1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섬라곡국에서 소목, 속향, 토인을 바치다. 섬라곡국에서 그 신하 내 장사도 등 20인을 보내어 소목 1000근, 속향 1000근과 토인 2명을 바치니 임금이 2사람으로 하여금 대궐문을 지키게 하였다. 태조 2년 6월 16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일본 일기도의 중건철이 포로 200여인을 돌려보내고 방무를 바치다. 일본 일기도의 중건철이 사람을 시켜 우리나라에서 사로잡혀 갔던 남녀 200여인을 돌려보내고 이내 방무를 바치면서 말하였다. 먼 곳에서 정성을 표합니다. 태조 2년 6월 1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성절을 할애하고 말값을 보내준 것을 사례하는 표문을 보내다. 판삼사사 윤호를 보내어 성절을 할애하고 참지문화부사 김입견을 보내어 말값을 내려준 것에 대하여 사례하게 하였다. 그 표문에 이러하였다. 정사인 건양이 지휘동지 왕래 등 관원이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왔사온데 신은 삼가 황제께서 절차에 의하여 보낸 말값을 돌려주심을 입었으니 신은 온 나라 신민들과 더불어 감격함을 견딜 수 없사옵니다. 성은이 이미 후하온데 주시는 값도 실로 많으시니 이를 받아서 가지고 돌아오매 감명됨이 한이 없사옵니다. 극이 생각하옵건대 신은 외람히 용렬한 자질로서 다행히 태평한 세상을 만나서 직분의 떳떳함을 실천하기를 맹세하여 생성시키는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려고 하였습니다. 유사히 삼가 조판하라는 절차에 의거하여 말을 보냈사오나 궁벽한 땅에서 생산되었으므로 본디부터 좋은 품질은 없었습니다. 황제 마국간에 채우지 못할까 두려워했는데 어찌 감히 값을 주실 것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생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격이 부끄러움과 함께 일어납니다. 이것은 대개 황제 폐하기에 없어 피하의 차별이 없이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미루어 보내주는 것은 후하게 하고 가져오는 것은 경하게 하는 규정을 사용하여 마침내 먼 지방으로 하여금 특별한 은혜를 입게 한 것입니다. 신은 삼가 마땅히 한 지방을 거느려서 더욱 직공을 삼가히 할 뜻을 권려하고 만수를 기원하여 영구히 송도하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태조 2년 6월 19일 계사 첫 번째 기사. 넷이 이만을 죽이고 세자의 현빈 유씨를 내치다. 내수 이만을 목베고 세자의 현빈 유씨를 내쫓았다. 태조 2년 6월 2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대간 등에서 현빈 유씨 일의 정상을 밝히도록 상언하니 노하여 순군 옥에 내리다. 대간과 형조에서 상언하였다. 가만히 보건대 내수 이만이 참형을 당하고 현빈 유씨가 내쫓겨 사지로 돌아갔으나 나라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하여 의심하고 두려워함이 그치지 않습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좌우에 친근한 사람을 법사에 내려 국문해서 나라 사람들의 의심을 없애게 하소서. 임금이 노하여 우산기상시 홍보, 좌습유 2조, 사헌중승 2수, 시사 2원, 형조정랑 노상을 순군옥에 내려가두었다. 태조 2년 6월 22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현빈 유씨를 함부로 논한 대간, 형조의 관원들을 순군옥에 가두다. 또 좌간이 이황, 우간이 민여익, 직문화 정탁, 기거주 이지강, 우복월 윤장, 우습유 왕비, 형조전서 이서, 의랑 조사이, 최사이, 좌랑 민사정, 겸사헌중승 박포, 잡단 진경, 이치, 참대감찰 유선 등을 순군옥에 내려 가두게 하고 정희계, 남은, 조기, 황희석에게 명하여 국문하게 하였다. 이전에 임금이 좌시중 조준과 우시중 김사형에게 이르기를 궁중의 소수와 빈잉을 내쫓아 처벌하는 것은 내 집안의 사산일이므로 외인이 할 바가 아닌데 지금 대간과 형주에서 이 일을 함부로 논하게 되매 반드시 외인이 망령되게 스스로 의심을 내어 전해서 서로 모여서 의논하게 될 것이니 다만 이 무리의 뜻만이 아닐 것이다. 지금 이 무리들을 옥에 가두어 국문하고자 한다. 하니 조준 등이 대답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도승지 이직에게 이르기를 대간과 형조는 한나라의 기강이 매여 있으므로 예로부터 이를 소중하게 여겼는데 합사가 갇히게 되면 국체의 손상됨이 있을 것이니 마땅히 말을 잘해서 계문하오 하였다. 이직이 들어가서 하려니 임금이 옳게 여겨 다만 장무만 가두고 국문하고자 하였으나 그 공사가 관련되어 미치게 된 까닭으로 명하여 모두 가두게 한 것이었다. 태조 2년 6월 23일 정유 첫 번째 기사. 현빈 유씨의 일에 관련된 대간의 관원들을 귀양 보내다. 홍보, 이수, 윤장, 진경, 이치, 최사이, 조사이, 왕비는 그 본향으로 귀양 보내고 이원은 중림으로 귀양 보내고 노상은 전라도 군영으로 귀양 보내고 이조는 각산으로 귀양 보내고 이서, 박포, 민여익, 정탁, 이황, 이지강 등은 공신인 까닭으로 사제로 돌아가게 하였다. 태조 2년 6월 2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성균관에서 생원시를 보아 윤상신 등 132명을 선발하다. 성균관에서 생원을 시험하여 윤상신 등 132명을 뽑았다. 태조 2년 6월 24일 무술 두 번째 기사. 판삼사사 윤호의 졸기.
참지 문화부사 김입견을 윤호 대신 성절사로 보내다. 하성절사인 판삼사사 윤호가 금암역에서 졸하였다. 부고가 들리니 임금이 3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게 하였다. 윤호의 자는 중문이니 파평군 윤회의 아들이다. 천성이 정직하고 글씨를 조금 잘 썼다. 일찍이 공민왕 내에 벼슬 하였는데 공민왕이 그와 더불어 바둑을 두니 윤호는 이기지 아니하였다. 명하여 옛날에 시를 써서 바치게 하니 곧 당나라 이신의 도기사전시를 써서 바쳤다. 그 시는 이러하였다. 어두운 곳을 속이는 일도 그렇지 못할 것인데 밝은 곳을 속이는 일은 마땅히 제 손으로 죽어야 될 것이다. 한 사람의 손으로서는 천하의 눈을 가리기가 어렵겠구나. 공민왕이 넌지시 간한다고 여겨 마침내 그를 소원하여 양광도 도순문사로 삼았다. 군사를 꾀로써 잘 부려 여러 번 왜구를 잡았으며 계림부윤이 되어 적을 잘 방어하였다. 혁명할 초기에 협찬 추대한 공로가 있었는데 명령을 받아 중국 서울에 조회하게 되매 병으로 사양하지 아니하고 병을 참고서 가다가 길에서 죽었다. 아들이 없다. 참지문화부사 김입견으로 윤호를 대신하여 가게 하였다. 태조 2년 6월 26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서방에 붉은 기운이 끼다. 서방에 붉은 요기가 끼었다. 태조 2년 6월 28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예조전서 이민도가 종묘, 적전에 제사에 7일간 재개하는 것 등을 규례로 삼도록 청하다. 예조전서 이민도 등이 상서하였다. 나라를 보유하는 전례는 제사가 큰 것이 되므로 옛날 사람이 제사 지낼 때를 당하면 7일 동안을 재개하고 3일 동안을 재개함으로써 천신이 감동하고 인귀가 흠향하게 되니 모두 자기로 인하여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제사 지낼 때는 조상이 있는 듯이 여기며 신에게 제사 지낼 때는 신이 있는 듯이 여긴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종묘와 적전의 제사에는 반드시 7일 동안을 재개하고 3일 동안을 재개하여 몸소 친히 작헌례를 행하시어 뒷세상에 법을 전하고 만약 유고하면 쇠자로 하여금 이를 섭행하게 하소서. 태조 2년 6월 29일 계묘 첫 번째 기사. 판중추원사 남은을 시켜 윤호의 빈소에 치전케 하다. 판중추원사 남은에게 명하여 윤호의 빈소에 치전하게 하였다. 태조 2년 7월 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일식이 있자 임금이 해질 무렵까지 소복을 입다. 일식이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 일관이 아뢰기를 해가 질 때에 일식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소복 차림으로 해가 지기를 기다리다가 해가 지고 난 뒤에야 소복을 벗었다. 태조 2년 7월 1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볼 때에는 계문한 후 평전에 들어오도록 명하다. 임금이 도승지 이직에게 일렀다. 날마다 정사를 청단할 때에 대소신료들이 문득 보평전에 들어와서 보고하니 매우 행동이 거만하고 무례하다.
이제부터는 첨절제사로 하여금 문을 파수하여 고찰하게 하고 계문한 후에야 들어오게 하라. 태조 2년 7월 2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내시별감 한 계보를 왕사 자초에게 보내 서울로 돌아오도록 청하다. 내시별감 한 계보를 보내어 왕사 자초에게 청하였다. 이미 왕사가 되었으니 깊은 살림 속에 있어서는 안 되니 속히 서울에 가시오.